남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김소월의 길도 있었죠. 김소월의 시는 누군가 그리워서 어딘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경향은요, 하여튼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시대나 역사 속에서의 자아,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이죠. 미소년의 이미지에다가 아주 강인한 저항의식이, 이질적인 이미지가 합쳐져 가지고 아주 각별한 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옥에서 젊은 나이로 옥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마음 아픈 것을 생각하면 더더구나 윤동주 시인의 시는 우리에게 가까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시 중에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저랑 같이 시의 의미를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목소리를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윤동주 시인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지금 낭송하신 것하고 아마 비슷한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참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 그러면 성찰이라는 것을 빼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말할 수가 없지요.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런다는 뜻인데, 윤동주 시인은 지인의 회고에 의하면 원래 성격도 그렇게 아주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오점이 없고 이런 삶을 지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평소에도 성격이나 성향이 그랬던 분인데 지식인 청년으로서 그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자아로서 개인의 삶을 성찰한다기보다는 시대적인 삶에서 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자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윤동주 시인은 그래서 항상 성찰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 말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말처럼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잘못 이해하면 윤동주 시인은 항상 이렇게 기운이 없고 뭘 이렇게 항상 반성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시대적인 삶 속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미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에는 성찰 말고 뒤에 이제 이어지면 의지로 그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찰의 과정이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했다가 계획이 쉽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진지한 성찰의 과정이 전제가 된다면 그 다음의 의지도 순도를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는 성찰에서 시작해서 의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에서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지식인, 젊은 지식 청년으로서 항상 좀 방향감을 상실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삶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할을 다하는 자신의 삶하고는 다르게 현실에서의 삶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하고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하고 대비가 되어서 그 분열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상황은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서 주머니에 손을 더듬고 나갑니다. 길에. 그런데 길이 양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돌담이 쌓여져 있고 또 담 위에 굳게 세문이 닫혀져 있고 끝없이 연달아 돌담이 이어진 그 길이라는 거지요. 담 저쪽에 또 다른 내가 걸어가고 있고 담 이쪽에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야 할 이상적인 나의 삶의 모습은 담 저쪽에 있는 나처럼 그런 모습일 텐데 현실의 모습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상의 거울에 나오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나가 있고 거울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에서는 담 저쪽에 나의 모습이 있고 담 이쪽에 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모습이 담 저쪽에 있고 현실의 비극적인 모습이 담 이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이 곧 끝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계속 있고 문을 열고 담 저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쇠문이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계속 걷겠다는 거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진 몰라도 언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진 몰라도 어쨌든 내가 찾아야 될 모습이 담 저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가야 할 바른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한 이 길을 황량한 이 길을 부정적인 현실을 계속 걸어가야겠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마지막에서 보이는 의지와 같은 태도를 저는 진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막연한 기대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 끝에 그리고 그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될 모습이 남아 있다면 보장은 없지만 내가 가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실천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뭔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시였습니다. 이 시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윤동주 시인의 시는 진지한 성찰, 그 후에 극복 의지 이렇게 연결되는 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로도 또 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